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저희는 중단은 문제풀이를 8번까지 풀었었죠. 그럼 오늘은 9번부터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제를 안 푼 친구들은 영상을 잠깐 멈추고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혹은 고민을 해본 다음에 풀이를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9번.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다음 보기의 세 사건 A, B, C 중에서 서로 독립인 두 사건을 찾으시오. 이 문제는 사건 A, B, C의 확률을 계산하면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건 A. 첫 번째에 나오는 눈의 수가 4의 약수인 사건. 4의 약수는 1, 2, 4가 되죠. 그러면 P의 A는 6분의 3이 되므로 이것은 2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B는 얼마일까요? 나오는 눈의 수가 모두 짝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던질 때 짝수가 나오고 두 번째 던질 때 짝수가 나오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사건 C. 사건 C의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7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 1이 나오고 두 번째에 6이 나오는 경우, 2, 5가 나오는 경우, 3, 4 나오는 경우, 4, 3 나오는 경우, 5, 2 나오는 경우, 6, 1 나오는 경우가 됩니다. 즉 36분의 6의 확률로 6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독립의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인지 알죠? 바로 PA 곱하기 PB가 PA 교 B를 만족할 때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PA와 PB를 알기 때문에 PA 교 B가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PA 교 B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눈의 수가 4의 약수가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가 짝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PA 교 B는 36분의 6이 돼서 6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좌변이랑 우변이 같은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좌변은 PA는 2분의 1이고 PB는 4분의 1임을 알고 있습니다. 계산하면 얼마죠? 8분의 1이 됩니다. 자, 두 개는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A와 B는 종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건 B와 사건 C가 독립인지 알려면은 다시 사건 P 곱하기 사건 마지막으로 A와 C가 독립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A, PC가 독립인지 확인하려면은 어느 걸 알아야 되죠? PA 교 C의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PA 교 C의 확률이 되려면은 나오는 눈의 합이 7이면서 첫 번째에 나오는 수가 4의 약수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눈의 합이 7인 것은 알고 있는데 나오면서 첫 번째가 1, 2, 4이면서 7이 될 수 있게 만들려면 두 번째 나오는 주사위의 눈의 수는 5,
아니고 6, 5, 3 이렇게 총 3가지 경우가 되겠네요. 그럼 이 확률은 36분의 3이 됩니다. 그럼 이제 좌변 한번 계산해 볼까요? PA는 2분의 1이고 PC는 6분의 1입니다. 계산하면 얼마죠? 12분의 1이고 이것은 오른쪽과 왼쪽이 같게 됩니다. 즉, 두 사건은 PA 곱하기 PC는 PA요 C의 확률이 같아지기 때문에 두 사건은 독립인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독립인 두 사건은 A와 C가 됩니다. 문제 10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푸드트럭에서는 햄버거, 샌드위치, 케밥을 판매한다. 각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동일한 4명의 손님이 음식을 주문할 때 적어도 1명은 케밥을 택할 확률을 구하시오. 자, 우리는 적어도는 6건을 생각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은 어떻게 되죠? 1 빼기 모든 손님이 케밥 선택하지 않는 확률을 계산을 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왜냐면은 모든 손님이 케밥을 선택을 안 한 경우를 빼면은 남은 사건은 적어도 1명은 케밥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 확률의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모든 손님이 케밥을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4명 모두 3분의 1의 케밥을 선택하지 않고 햄버거와 샌드위치를 4명 다 선택을 하면은 확률이 계산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1 빼기 81분의 16은 81분의 65가 나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배운 독립시행과 여사건 2가지를 묶어서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입니다. 7판 4선승의 경기를 하는 프로야구 시리즈에서 현재 A팀이 2승 무패로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B팀이 우승할 확률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이때 A팀이 B팀을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고 비기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B팀이 우승할 가능성을 모두 구해보고 그 각각의 경우의 수의 확률들을 더하면 되겠죠? 자, B가 이길 확률 하나, B팀이 지금 3번째 경기부터 모두 연속해서 전승 우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7판 4선이기 때문에 A가 추가로 한 번 더 이기고 나머지 모든 경기를 B가 다 이기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경우는 자 3승
1패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 우승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럼 두 가지 경우를 한번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4번의 경기를 모두 연속해서 이겨야 되니까 2분의 1을 4번 다 이기는 경우로 해서 16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3승 1패를 하고 마지막에 4승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3승 1패를 하려면은 4C3에 2분의 1에 3번 이기고 1패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를 우승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4C3은 4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8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확률을 모두 더하면은 얼마가 되죠? 16분의 3이 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과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귤 농장 A, B가 있는데 각각 생산된 감귤을 잘못 분류할 확률은 각각 2%와 3%라고 합니다. 이때 5상자의 감귤을 상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 3상자는 A 농장이고 2상자는 B 농장이라고 합니다. 이때 상자 중에 임의로 한 상자를 택하고 그 상자에 꺼낸 감귤 1개가 잘못 분류된 감귤일 때 그 감귤이 A 농장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상자에서 감귤 1개가 잘못 분류된 감귤일 때 이게 뭐죠? 조건부죠. 전체 확률이 축소된 걸 말합니다. 그때 감귤 A 농장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을 일단은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나타내겠습니다. 전체 확률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경우만 나눠집니다. 언제? A 농장에서 나왔을 확률, B 농장에서 나왔을 확률. 그리고 요 사이에 각각 불량품일 확률. 이런 식으로 구역이 나눠지겠죠. 여기서 구하는 바는 잘못 분류됐을 때, 즉 1번과 2번의 사건이 전체 사건일 때 그 감귤이 A 농장에서 생산되었을 확률 1번과 2번의 사건에 대해서 1번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보면 1번과 2번의 확률은 어떻게 되죠? 자, 1번 확률 먼저 해보겠습니다. 1번 확률은 A 농장에서 나오고 무게가 잘못 분류되고 그러면 A 농장에서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고 감귤을 잘못 분류할 비율 100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사건은 어떻게 되죠? B 농장에서 나오고 잘못 분류될 확률 100분의 3이 되겠죠. 그럼 답이 간단하게 나왔네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첫 번째 확률은 250분의 3이고 두 번째 확률은 250분의 3으로 똑같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똑같은 게 아니고 이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똑같게 나온 거니까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일일이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250분의 6분의 250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이 됩니다. 자, 사고력 문제라고 해서 어려워 보이지만 이 문제를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면은 전체 확률이 축소됐다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문제 13번입니다. 점 P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의 변 위를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마다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점 A를 출발한 P가 다시 점 A로 되돌아올 확률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이때 가의 조건은 나오는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인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죠. 왜냐하면 주사위 6개 중에 3과 6의 두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한 칸씩 움직이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 조건은 어떻게 되죠?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3분의 2 조건이고 이때는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한 칸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 가에 나올 확률을 P라고 한다면은 사건 나가 발생할 확률은 어떻게 되죠? 1-P가 되겠네요. 이거 많이 본 것 같죠? 바로 독립시행에 관련된 문제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A를 출발한 점 P가 다시 A로 돌아올 경우의 수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번 경우의 수. 어떻게?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4번 움직이면은 자기 위치로 돌아오겠죠? 두 번째. 그러면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4번을 돌면은 점 A로 다시 돌아오겠죠. 이 경우밖에 없을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지만 시계 방향으로 2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2번 이렇게 두 번 움직이면은 자기 자리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 세 가지 경우를 각각 구해서 더해 보겠습니다. 1번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인 방향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의 4승이 되겠네요. 2번은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4번이니까 3분의 2의 4승이 되겠네요. 3번은 독립시행인데 순서는 뭐 시계 방향이 먼저 돌아도 되고 시계 반대 방향이 돌아도 되고 섞여도 됩니다. 즉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해야 되니까 4C2에 3분의 1의 제곱 빼기 3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각각 계산을 하면 1번의 확률은
1번의 확률은 81분의 1이고 2번의 확률은 81분의 16이 되고 세 번째 확률은 81분의 24가 되겠네요. 다 더해보니 정답은 81분의 41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중단원 마무리 문제는 다 풀었고 다음 시간에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